자, 오늘 시간에는 그 고등수학 하에서 말하는 절대 부등식인데 대체로 어려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란 말이지. 일단은 부등식 자체를 싫어해. 부등식이 나오기만 하면 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 우선 여기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자면 2분의 a 더하기 b가 산술평균이야. 산술평균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두 값의 평균. 둘이 더해서 2로 나눴다. 그 다음에 루트 a와 b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하평균이라고 하는데 두 수의 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 얘를 기하평균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크거나 같다. 얘를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라고 말하고,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A와 B가 양수이면서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A와 B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자, 지금 이 식 자체, 얘를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라고 일단 얘기하는데,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문제들은 뭐냐면 증명을 해봐라 이거야. 증명. 왜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큰지에 대해서 증명해봐라. 그러면 기본적인 부등식의 증명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둘이 빼보는 거지. 이렇게 2분의 a 플러스 b에서 루트 ab를 뺐더니 얘가 양수다 음수다를 결정하는 게 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식들인데, 얘를 2로 통분해 봤어. 그랬더니 a 더하기 b 마이너스 2 루트 ab가 됐어. 근데 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거야. 2분의 a는 루트 a의 제곱이고 b는 루트 b의 제곱이잖아. 그리고 2 루트 a 곱하기 루트 b다. a와 b가 기본적으로 양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형이 가능하고, 루트 a 제곱 더하기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a 루트 b는 어떤 전개식이냐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에 관한 전개식이지, 그지?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에서 루트 ab를 뺐더니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되더라. 제곱이니까 당연히 뭐다?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이 부등식이, 그지? 이 부등식이 1로 들어가는 거라고. 왜냐면 둘의 차이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와 같은 증명을 해서 여기다 이제 식을 써주는 거야. 이게 지금 첫 번째 문제인데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대한 증명은 이와 같은 방법을 한다. 등호가 성립할 조건, 다시 말해서 둘이 같을 조건은 뭐냐면 루트 a와 루트 b가 같을 때, 그 말이 a와 b가 서로 같을 때는 등호가 붙을 수 있다라는 등호 성립 조건이야. 자, 우선은 첫 번째 문제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대한 증명이었는데, 그러면 왜 얘가 얘보다 큰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알겠지만 왜 이런 식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에는 사실상 너무 어려운 부등식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워서 어떤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 거냐. 지금 이번에 첫 번째 문제인데, 이번에 첫 번째 문제에 보면 양수라는 말이 나와 있어. 양수. 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서 꼭 기억할 거, 양수, 역수, 최대최소, 이 세 가지가 혼합된 문제들 있지. 양수, 역수, 최대최소,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산술기하평균을 쓴다고 생각하면 돼. 일단 이거는 산술기하 문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일단 2번의 첫 번째 문제에서 양수 a에 대해서 18a 더하기 2a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래.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a 더하기 b를 2로 나누면 루트 ab보다 크다고 했잖아. 얘를 어떤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 거면 양변에 2를 곱해서 두 수의 합을 2루트 ab보다 크다라고 생각하자고. 두 수의 합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받아들이자면
얘를 18a 더하기 2a분의 b를 2a분의 1을 두 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루트 두 수의 곱 18a와 2a분의 1의 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둘이 비교해봐. 똑같이 생겼잖아. 그지? 이렇게 받아들이자. 그러면 a가 떨어지면서 2루트 2로 나누면서 9가 될 테니까 루트 9가 3으로 나와서 6이 될 거고, 그러면 18a 더하기 2a분의 1은 6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이 6이 다시 말해서 무슨 값이 되는 거야?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그지? 등호는 언제 붙는다고? 등호는 6이 될 조건. 6이 될 조건이 뭐라고? 18a와 2a분의 1이 서로 같을 때, 이때 a 값은 뭐 학생들 각자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거지. 2번 두 번째 문제야. 그러면 문제의 조건상에서 a, b, c가 모두 양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a분의 b 더하기 c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c 더하기 c분의 a 더하기 b는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거냐. 얘를 일단 각각 다 풀어.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b분의 c 더하기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였다. 근데 a분의 b와 여기에 보면은 a분의 b가 있고 b분의 a가 있잖아. a분의 b와 b분의 a를 하나처럼, 그 다음에 a분의 c와 c분의 a를 또다시 다시 한번 b분의 c와 c분의 b를 이렇게 각자 한 덩어리씩 묶었다고 생각하고, 얘는 얘처럼 생각한다고. 얘처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처럼 생각하는 거라고. 얘처럼 요렇게 얘처럼 생각하는 거야. 얘처럼. 알았지? 조금 더 굵게 자. 만약에 뭐 한 이 정도 된다고 치면 이 식을 잘 생각해 놓고 풀라고. 이 식을 a 더하기 b는 크다 2루트 ab.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2루트 둘이 곱한 거 a분의 b 곱하기 b분의 a 더하기 얘도 당연히 크거나 같다 2루트 a분의 c 곱하기 c분의 a 얘도 크거나 같다 2루트 b분의 c 곱하기 c분의 b였다 이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위에 있는 식보다는 아래에 있는 식이 더 작지. 왜냐면 이 식 전체가 얘보다는 크거나 같잖아. 그러면 a 떨어지고 b 떨어지고 c 떨어지고 a 떨어지고 c 떨어지고 b 떨어지고 해서 전체 합이 2 더하기 2 더하기니까 6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기억할 건 뭐냐면 산술기하 평균에서 루트 안에 들어가는 이 식들 있잖아. 루트 안에 들어가는 이 식들이 전부 다 어떤 식으로 나와야 우리가 값을 찾을 수 있냐. 약분이 되면서 상수값으로 나와야 우리가 어떤 값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지. 루트 안에 문자가 남으면 값을 찾을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식들이 잘 약분될 수 있도록 역수관계의 식들이 저 루트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 자, 3번 문제도 그러면 잘 보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얘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야. x 더하기 1이 0보다 크겠지. 산술기하 평균에서는 양수 조건이 중요한 거잖아. 물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전제 조건이 있긴 하지만 얘는 양수 조건이 아니잖아.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것 자체가 양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x 플러스 1을 양수 조건으로 바꾸어 놓고 식을 한번 봐봐. x 더하기 1분의 9라고 되어 있어. 물론 이 식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크거나 같다 2루트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얘는 왜 안 되냐.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x가 양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두 번째는 이 두 개가 정리가 되는 식이 아니야.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문제를 풀어 나가기가 조금 어렵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식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분모 x 더하기 1 그리고 x 더하기 1이 양수라는 전제 조건 이 조건을 가지고 앞에 있는 x를 x 더하기 1로 먼저 살짝 변형을 한 다음에 뒤에서 1을 빼버려. 그러면 얘를 a로 보고 얘를 b라고 보자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a 더하기 b는 크다 2루트 ab야. 두 수의 합은 두 수의 곱의 루트보다 2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2루트 앞에 있는 거를 a로 보고 뒤에 있는 거를 b로 보고 그럼 마이너스를 어떻게 해? 어차피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지 뭐. 뒤에 그냥 따라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x 더하기 1 약분해서 루트 9가 3으로 나오니까 6-1에서 5가 최소값이 됐다는 거야. 자, 그때 등호 성립 조건이 뭐라고? 등호 성립 조건이 뭐다? A와 B가 서로 같을 때. A와 B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그러면 분모에 있는 x 더하기를 곱해서 x 더하기의 제곱이 9일 때, 이거 전개하지 말고 x 더하기는 3일 때, x는 2일 때 얘가 등호가 성립할 조건에 맞는 x값이라고. 실제로 x에다 그냥 2를 넣어보면 답이 나올 거라는 거야. 그래서 최소값은 5. 이건 최소값이고 얘는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자, 네 번째 문제는 비슷한데 일단 x가 1보다 크다고 되어 있어. x가 1보다 크다라는 말은 뭐냐? x-1이 양수라는 말이지. 그지? x-1이 양수야. 또 하나 x-1을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누어 놓은 상태인데 뭔가 좀 이상해. 그지? 그래서 분모 분자를 x-1로 나눴다라고 생각해봐. 분모 분자를 x-로 나눴어? 그러면 요렇게 나누어 보니까 x가 남고 이렇게 나누면 안 나눠져. 요렇게 일단 썼어. 이렇게. 근데 얘를 가지고 뭘 할 거냐? 우리 일단은 분모만 한번 봐봐. 분모. 자, 분모에 있는 식만 봐봐. x-1분의 1이야. 그럼 방금 전에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x가 1보다 크다는 전제 조건이 있긴 하지만 x-1이 양수니까 얘를 x-1로 다시 변형을 해서 요렇게 바꿨어. 근데 얘는 자, 얘랑 우리가 잠깐 비교해 보는데 이것의 분모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 문제에서는 최대값을 구하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러면 얘가 최대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얘가 최대가 되려면 분모가 최소가 돼야지. 다시 말해서 이 분모의 최소값을 찾으면 얘는 자연스럽게 최대값이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A 여기가 잠깐 여기가 더하기 1이었는데 왜 이거 빼기가 됐어? 여기 더하기지, 그지? 여기 더하기, 여기 더하기. 자, 얘를 A로 보고 얘를 다시 B라고 생각했을 때 크거나 같다 2루트 AB. 자, AB 써주고 여기다가 1은 그냥 따라다닌다 생각하고 더해주면 돼. 그러면 분모의 최소값이 3이라는 거지. 이게 최소야 지금 최소. 분모는 최소가 3이었다. 그러면 분모의 최소가 3이니까 최대값은 3분의 1이지 않겠냐 이거야. 이해됐잖아. 그지? 분모가 가장 작을 때 이 분수꼴의 형식은 가장 커진다. 분모가 3일 때 최소, 이 분수는 3분의 1이 최대값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해되지? 그지? 자, 5번 문제는 뭔가 식이 좀 길어. 여기에 나와 있는 식에서 보니까 a 더하기 b분의 1과 b 더하기 a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과 어떤 학생의 오답에 대한 어떤 첨삭 지도에 대한 자료인데
여기 학생의 풀이가 어딘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얘는 얘고 얘는 얘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지금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보는 거야. 그러면 자, a 더하기 b분의 1과 b 더하기 a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을 내가 학생의 풀이에 따라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고, 학생은 이렇게 생각한 거야. a 더하기 b분의 1은 크다 2루트 a 곱하기 b분의 1. 맞는 말이잖아. 그지? 맞는 말. 일단 b 더하기 a분의 4는 크다 2루트 b 곱하기 a분의 4. 이것도 맞는 말이야. 근데 이 둘을 그냥 위에서 아래로 곱해버렸어. 그러면 a 더하기 b분의 1과 b 더하기 a분의 4가 왼쪽은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2루트 루트 안에 있는 것들을 곱하니까 a 곱하기 b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a분의 4가 돼서 b 떨어지고 a 떨어지고 해서 루트 4가 2로 나올 테니까 4다. 그리고 그럼 여기에 보면은 여기 둘이 곱했으니까 여기가 4지. 자, 다시 한번 이 위에서 아래로 곱했으니까 4고 루트 4가 2로 나오니까 8이 됐어. 이렇게만 보면 틀린 데가 없는 것처럼 보여. 그지? 근데 이 답이 틀린 답이다 이거야. 왜 틀렸냐가 문제인 거지. 왜 틀렸냐. a 더하기 b분의 1이 2루트 a 곱하기 b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b 곱하기 a분의 4가 2루트 b 곱하기 a분의 4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 말 자체가 틀리는 것은 아닌데 이 답은 그러면 왜 틀리는 거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식에서 너무 굵다. 자, 이 식에서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뭐야? a가 b분의 1과 서로 같을 때라는 거지. 여기 기억에서 등호가 성립할 조건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뭐였냐? b가 a분의 4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대. 그러면 얘를 한번 봐봐. 얘를. 이 두 개를 한번 봐보라고. 등호가 성립하려면 a가 b분의 1과 같아야 돼. 등호가 성립하려면 b가 a분의 4와 같아야 돼. 말이 이상하잖아. 위에서는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 b를 1로 곱하면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 a 곱하기 b가 1일 때야. 근데 이렇게 말했다고. a, b가 1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등호가 붙을 수 있다 라는 건데 아래에서는 a 곱하기 b가 4일 때 등호가 붙을 수 있대. 그러면 이 두 개의 등호 성립 조건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등호가 붙을 수는 있는데 이 조건에 따라서 보면 여기에는 등호가 빠져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말 그대로 등호 성립 조건이잖아. 등호가 붙을 수 있는 조건. 그러면 a 곱하기 b가 1일 때는 얘가 등호가 붙을 수 있는데 얘는 그러면 등호가 빠져야 된다고. 다시 반대로 말하면 b가 a분의 4와 같을 때 얘는 등호가 붙을 수 있는데 얘는 그러면 등호가 빠져야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 식에서 어떤 부등식을 우리가 풀 때 이 부등식이 어떻게 돼야 되냐. 둘 중에 하나는 등호가 있고 둘 중에 하나 등호가 없다면 여기에는 등호가 붙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도 당연히 등호가 붙을 수가 없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8보다 크다는 건 알겠는데 8이 최소값이 될 수는 없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지? 둘 중에 하나만 등호가 붙는다고. 등호 성립 조건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등호가 붙어야 된다. 그 말은 두 부등식의 곱을 나타냈을 때는 등호가 빠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8보다 크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8이 최소값인 건 아니지. 그래서 이 답이 틀린 답이다 이거야. 그러면 옳게 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냐? 이 식을 전개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야. 옳게 풀기 위해서는 전개해서 풀어야 된다고.
AB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AB분의 4 이렇게 전개해서 풀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AB 더하기 AB분의 4 더하기 5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 두 개를 보자면 크다 2루트 AB 곱하기 AB분의 4에다가 5만 따로 하나 더해주는 걸로. 그러면 AB가 떨어지고 루트 4가 2로 나와서 4 더하기 5가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소값이 9였다 이 말이지. 최소값이 9였다. 등호는 언제 붙는다? 등호는 AB가 AB분의 4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붙을 수 있다. 이 등호 성립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할 건 뭐냐면 이 식을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라고. 전개할까? 말까? 이거 전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고민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전개할까 말까의 고민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첫 번째 괄호에서의 등호 성립 조건과 두 번째 괄호 안에서의 등호 성립 조건이, 이 등호 성립 조건과 이 등호 성립 조건이 일치하지 않으면 전개해야 돼. 알겠지? 두 개의 등호 성립 조건이 일치하지 않으면 전개해서 풀어야 된다고. 그러면 전개 안 해도 되는 거 뭐야? 이런 거겠지. A 더하기 B분의 1과 B 더하기 A분의 1. 자, 얘를 한번 봐봐. 얘랑 얘랑 이렇게 돼 있을 때 A가 B분의 1과 서로 같을 때, B가 A분의 1과 같을 때, 이 말은 얘처럼 풀어도 된다는 거야. 얘처럼, 이 학생처럼. 왜냐면 이 녀석의 등호 성립 조건과 이 녀석의 등호 성립 조건은 서로 어떤 말이다? 같은 말이다. 이럴 때는 전개를 굳이 안 해서 풀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지금 산술기하 평균에서 어떤 복잡한 식이 나왔을 때 이거를 전개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두 개의 등호 성립 조건이 일치하냐 혹은 일치하지 않냐에 따라서 전개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 주면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6번에 지금 첫 번째 문제에 보니까 A와 B가 기본적으로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고, 문제에 보니 8A 더하기 B분의 3과 2A분의 1 더하기 3B가 있어. 자, 얘를 전개할까 말까를 고민할 때 8A가 B분의 3과 같을 때, 2A분의 1과 3B가 같을 때를 생각해 보면 둘이 서로 다른 말이라는 거지. 그래서 전개하기로 생각했다 이거야. 4 더하기 24AB 더하기 2AB분의 3 더하기 그 다음은 9 이렇게. 그래서 24AB 더하기 2AB분의 3 더하기 13 이렇게 전개했는데 이 두 개의 식이 크다 2루트. 자, 어떻게 쓰라고? 24AB와 2AB분의 3을 곱해서 13은 뒤에다 따로 더하기로 하고, 어차피 AB는 날라갈 테니까 36이니까 얼마로 나오는 거야? 6으로 나와서 12 더하기 13 하면 25가 최소값이 되는 거라고. 자, 두 번째 거 한번 더 해보자 우리. x 빼기 3y에 x분의 1 빼기 y분의 3이야. 그치? 전개 다시 한번. 1 마이너스 xy분의 3 마이너스 xy분의 3이 아니고 y분의 3x x분의 3y 더하기 9. 자, 10 빼기 y분의 3x 더하기 x분의 3y인데 이번에는 최대값을 구하래. 얘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 10에서 얼마를 빼야 되냐? 최소값을 빼야지. 얘의 뭘 찾는다? 최소값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y분의 3x 더하기 x분의 3y는 최소값이 얼마냐? 2루트 y분의 3x 곱하기 x분의 3y가 되고 xy는 떨어져서 6이 될 테니 얘는 최소값이 6이고, 그지? 얘의 최소값이 6이야. 10에서 6을 뺀 최대값은 4가 되겠지, 그지? 이와 같이 전개하는 것과, 물론 지금 전개하지 않는 예제를 내가 지금 여기에다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전개 안 하는 예제는 내가 방금 여기다 썼던 요런 식들을 일단 참고를 한번 해보고, 지금 6번 문제는 내가 전부 다 전개해서 풀었다는 거야. 자, 7번 문제가 의외로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의외로. 자, 전제 조건은 뭐냐면 5a 더하기 3b가 4래. 근데 a분의 5 더하기 b분의 3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일단 크거나 같다 2루트 a분의 5 곱하기 b분의 3을 구하고 2루트 ab분의 15를 했어.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이거잖아. 이것의 최소값을 찾으려면 ab의 최대값을 찾아야 돼. 뭐라고 다시 한번? ab의 최대값. ab가 언제 최대값을 가질 것이냐. 그러면 앞서서 있었던 이 조건 하나 있었잖아. 그지? 이 조건 한번 봐봐. 5a 더하기 3b가 4인데 크다 2루트 5a 곱하기 3b. 자, 이렇게 쓸 수 있지. 근데 얘가 얼마냐면 4야. 4 2루트 5a 곱하기 3b. 그러면 2는 나누고 루트 안에 15ab가 남았는데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를 벗겨. 그리고 15로 나눠. 자, 이 식을 한번 봐봐. ab가 너무 굵다, 그지? 자, 일단 ab가 15분의 4보다는 작거나 같아. 그 말이 무슨 말이야? ab의 최대값이 얼마야? 15분의 4라는 거지. 그러면 ab의 최대값이 1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얘가 2루트 15분의 4가 1로 들어갈 거니까 15 곱하기 4분의 15가 되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가 됐다고. 잘 봐야 돼, 그지? 자, 잘 봐야 된다. 여기서 그러면 문제는 이거잖아. ab를 15분의 4라고 하자. 여기에 넣었어.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풀이 과정이 맞을까 틀릴까야? 갑자기 듣다가 벙칠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써놓은 이 풀이 과정이 정말 올바른 풀이 과정일까? 지금 얘의 등호 성립 조건은 a분의 5가 b분의 3과 서로 같을 때라는 거지. 이놈의 등호 성립 조건은. 근데 얘의 등호 성립 조건은 5a가 3b와 서로 같을 때야. 등호 성립 조건이 지금 다른 상태에서 이렇게 푸는 것이 결국 맞을까? 라는 게 문제라고. 그래서 이렇게 풀이해 가서 이렇게 지금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문제를 풀었다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혹여나 답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그 답이 올바른 답이냐, 이게 고민이라는 거지. 이게 그게 정말 맞는 답일까가 고민인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그럼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정상적으로 푸는 걸까? 자, 써놓은 거 지우지 말고, 학생들은 써놓은 거 지우지 말고 비교해 보라는 거야. 비교. 자, 문제는 이거라고.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잘 봐. 이것의 최소값을 구할 건데 내가 여기다가 이 녀석을 곱해놨다고 생각하자. 그럼 여기다 이거 곱하는 건 가능한 거야? 어차피 내가 4로 한번 곱한 거잖아.
4를 한번 곱했으니까 나중에 4로 한번 나눠주면 되잖아. 그지? 자, 전개 25 더하기 A분의 15B, 아이, 글씨 왜 이래? A분의 15B B분의 15A 그 다음에 9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34 더하기 A분의 15B 더하기 B분의 15A. 자, 요렇게 돼 있다고. 이해되지 여기까지? 그러면 어차피 34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2루트, 자, 얘가 A분의 15B 곱하기 B분의 15A에다가 여기에다 34만 더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A와 B는 모두 떨어지고 15가 나와서 30 더하기 34가 돼서 64가 됐어. 자, 여기까지는 일단 전혀 문제가 없어. 왜냐면 얘를 여기다 그냥 4를 곱해놓고 풀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전체식을 풀어서 문제가 나왔는데 그럼 마지막에 4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얼마라고? 전체 값이 64니까 4로 나눠서 얘가 4니까 4로 나눠서 최소값은 16이다. 이렇게 풀어야 옳지 않겠냐 이거야.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그지? 아무거나 막 갖다 붙여서 풀지 말고 등호 성립 조건이 같은 상태인지를 잘 비교해 보라고. 그래서 최소값은 16이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야. 한 번 더. 2a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2b 더하기 1분의 1이 지금 5분의 1인데 5분의 1. 문제에서는 2a 더하기 3b를 한번 구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2a 더하기 3b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 5분의 1을 한번 이렇게 곱해 줄 건데 다시 말하면 이런 거지. 2a 더하기 3b에다가 2a 플러스 1에 2b 플러스 1에 자, 내가 요렇게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한번 변형해서 풀어보겠다라는 거야. 아까처럼 방금처럼 알았지? 방금처럼 방금 했던 뭐야? 7번처럼. 근데 여기서 살짝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 얘는 2a인데 얘는 2a 플러스 1분의 1이야. 얘는 3b인데 얘는 얘는 지금 3b인데 잘못 썼네. 3b. 얘는 3b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약간 이렇게 전개했을 때 뭔가 좀 애매해. 그러니까 이번에 얘를 우선 어떤 식으로 좀 바꿔 놓을 거냐면 2a 플러스 1 3b 플러스 1 이렇게 바꿨다고. 여기다가 얘를 말이야 2a 플러스 1과 3b 플러스 1이라고 치고 나중에 2만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요렇게 양쪽에다 1을 더해놓고 2 한번 빼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로 생각했다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전개하겠지. 전개했더니 2a 더하기 1분의 3b 플러스 1과 3b 플러스 1분의 2a 플러스 1로 됐어. 그러면 크거나 같다 2루트 얘랑 얘랑이 여기에 들어가겠지, 그지? 요렇게 써놓고 먼저 그 다음에 2가 있는 거는 여기다 그냥 이렇게 먼저 해서 정리했더니 얘가 4가 됐어. 이 값이 최소값이 4라는 거야. 최소값이 4였다고. 그지? 근데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 얘가 뭐냐? 5분의 1이야. 우리는 이 식 전체에다가 5분의 1을 곱해서 풀고 있다고. 그러면 양변에 5를 곱해서 2a 플러스 1 더하기 3b 플러스 1은 5를 곱해서 20이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1이 두 개 있잖아. 1 두 개 넘겨버려. 반대쪽으로. 이렇게. 자, 18을 최소값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풀이가 물론 이제 뒤로 가면서 조금 어려워지고 있어. 이와 같은 풀이가 중요하다. 산술기하 평균에서 어려워봤자 좀 어렵긴 하지만 어려워봤자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 어려운 문제야. 여러 번 돌려봐라. 여러 번. 자, 의외로 이런 활용 문제가 더 쉬워. 의외로. 여기 보면 직선 y는 마이너스 x8을 위에 점 P가 존재하고 A와 B의 좌표들이 있고 CD의 좌표들이 주어져 있는데 넓이를 S1과 S2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자, 그림이 조금 작아서 내가 그냥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그려놓고 풀 건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x 더하기 8이야. 그 말은 여기가 8인 거지, 그지? 여기가 4인 거고 그 다음에 A와 B의 좌표가 3,0과 5,0이래. 여기는 A고 여기는 B였대. 그 다음에 CD의 좌표는 5와 9야. 여기가 C고 얘가 D인데 이 좌표가 5고 이 좌표가 현재 9였다라고 되어 있어. 점 P 아무데나. 자, A, B. B가 뭐다? X에다 A 집어넣었으니까 B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8 이렇게 나타내기로 하자. B 대신에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 자 여기 봐봐. 이 삼각형의 넓이 요게 S1이야. 요 위쪽에다 써놓고 하자. S1 밑변 2 곱하기 높이, 이거 높이지, 마이너스 2A 더하기 8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S1이 마이너스 2A 더하기 8이야. 그 다음에 S2는 요렇게 지금 그림이 되어 있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 S2는 밑변 4 곱하기 높이 A 곱하기 2분의 1 해서 2A가 결과적으로 뭐냐면 S2야. S1은 2A고 S2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8이었대. 얘가 현재 뭐냐면 B야 사실은. 얘가 B다. S1과 S2가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S1 곱하기 S2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래. 2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래. 근데 B가 뭐냐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8이었지, 그지? 이렇게 봐도 좋고 이렇게 봐도 좋아. 내가 만약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 2차 함수의 꼭지점을 이용해서 풀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쓴다고 치면 뭘 쓸 거냐? 산술기하 평균을 쓸 거야. 무슨 말이냐면 참고로 다시 한번 이 직선 위에 B가 있었다고. 그치? 그러면 B 플러스 2A가 8이지. 방금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잘 봐. 2AB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래. 그래서 B 플러스 2A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B 더하기 2A는 크다 2루트 B 곱하기 2A인데 잘 봐야 돼. 얘는 8이잖아. 8을 써. 그리고 얘를 2로 나눠서 4가 됐어. 자, 자리가 조금 없으니까 위로 살짝만 올려서 4가 되고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를 벗겨. 그러면 2로 나눌 필요가 없지, 그지? 여기 2AB가 됐는데 얘가 16인 거야. 이 식을 한번 봐봐. B 더하기 2A가 8인데 B 더하기 2A는 크거나 같다 2루트 B 곱하기 2A인데 얘가 원래 8이었으니까 8 집어넣고 양변 2로 나눠서 제곱을 해서 루트를 벗겼다고. 그러면 2AB는 16이 최대값이지.
2AB는 16이 최대값이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산술기하평균을 쓰는 거고, 얘를 만약에 전개해서 풀었다. b를 마이너스 2a 더하기 8로 바꾸어서 전개해서 풀었다. 이러면 2차 함수의 꼭지점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값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이런 게 활용 문제야. 이어서 한번 봐봐. 10번 똑같은 건데. 길이가 100인 철망으로 울타리를 만들려고 한대. 근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가로의 길이 내가 몰라. x. 세로의 길이도 몰라. y. 그럼 여기에 x가 몇 개야? 5개가 있네. y가 몇 개야? 2개지. x 5개와 y 2개가 철망의 길이지. 100m.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울타리 전체의 넓이 xy, 이 전체 넓이 xy의 최대값은 얼마겠냐, 이런 거야. 그러면 주어진 조건상에서 볼 때는 5x 더하기 2y가 2루트 5x 곱하기 2y보다는 커너 같고, 얘가 100이었잖아. 100 2루트 5x 곱하기 2y, 양변 2로 나눠서 50을 제곱을 하고 10xy 이렇게 했어. 그러면 50의 제곱이 얼마냐? 2500인가? 그러면 10으로 나누었을 때 250이 되지. 이게 무슨 뜻이야? xy는 최대값이 얼마다? 250이다. 최대값이 250이야. 답이 이건데, 방금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5x 더하기 2y는 100이잖아. 얘를 y로 정리했다 이거야. 마이너스 2분의 5x 더하기 50. 그러면 얘를 y로 왜 정리했냐?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요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5x 더하기 50을 넣어서 마이너스 2분의 5x의 제곱 더하기 50x를 만들어서 뭘 찾겠다는 거야? 2차 함수로 내가 문제를 풀어버리겠다 이거야. 2차 함수로 푼다는 건 뭘 찾으라는 거야? 꼭지점을 찾겠다는 거거든 이게. 이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이 방법으로 푸는 것도 당연히 나쁘지 않다. 둘 다 좋다 이거야. 자, 마지막 11번인데 강의의 내용이 조금 길었어. 이걸 한 방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서 지루한 학생들은 좀 잘라서 들어. 잘라서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 보면, 그림에 1,4를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대. 우리 직선의 방정식 알지?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x절편을 a라고 하고 y절편을 b라고 하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 근데 그 직선의 방정식이 1,4를 지나고 있다는 거지. 그지? 1,4를 지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x에다 1 넣고 y에다 4 넣어서 식을 정리해 쓸 수 있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와 같은 식을 이용해서 요 삼각형에 이 삼각형의 넓이에 뭘 찾으라는 거야? 이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을 찾아라.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쓰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지. 그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넓이라는 건 2분의 ab를 구하라는 거지. 2분의 ab.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것과 동일하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4는 크다. 2루트 a분의 1 곱하기 b분의 4고, 얘는 원래 정체가 1이었으니까 1로 바꿔서 2루트 ab분의 4고, 양변을 2로 나눈 다음에, 자, 양변을 2로 나눈 다음에 제곱을 해버려. 그리고 뒤집어. 자, 뒤집으면 부등호가 바뀐다는 거 알아. 이렇게 해서 2를 곱해. 자, 2를 곱하면 어떻게 돼? 2분의 ab가 만들어지지. 이건 4분의 1 ab였으니까 1을 곱해주면 2분의 ab가 되겠지. 얘가 지금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넓이 아니냐. 이 넓이. 넓이는 최소 8이다. 이렇게 찾는 거야. 활용 문제들. 뭐 이거 말고 사실 크게 이 선을 벗어나는 문제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연습을 조금 많이 해두면 좋겠다. 알겠지?